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들은 왜 자꾸 나를 찾는 것인가? 왜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래, 자네는 누구지? 저는 컨설팅 1팀 송선영이라고 합니다. 자네는 또 나를 왜 찾았는가? 오늘은 이제 저번에 네트워크 배너에 이어서 틱톡 광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불렀습니다. 틱톡 광고라. 매우 어려운 영역이군. 그래, 무엇이 궁금한고? 첫 번째로 틱톡 광고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틱톡 광고. 틱톡 광고는 일단 뭐 어플리케이션을 써봐서 알겠지만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동영상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야. 이 틱톡이 잠깐 엄청 반짝한 적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사실 좀 많이 떨어졌어. 오히려 유튜브 쪽에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틱톡은 좀 중국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SNS 쪽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건 사실이야. 틱톡에도 광고가 있어. 예전에는 불과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광고가 없었고 그냥 단순히 어떤 영상을 올려서 SNS 소셜로만 활동하는 영역이었는데 광고가 새로 생겼지. 틱톡 광고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브랜디드형이 있고 그리고 인피드, 그리고 해시태그.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먼저 브랜디드 같은 경우는 브랜디드도 두 개로 나누어져. 브랜드 테이크오버, 그리고 탑뷰.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틱톡을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시작을 해. 그러면 모바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모바일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키자마자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게 브랜디드형 광고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 브랜드 테이크오버 같은 경우는 영상이 나오면서 쭉 진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탑뷰 같은 건 풀스크린으로 나와서 광고를 볼 수 있는 영역이야. 얘는 뭐 광고를 보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금 방식은 CPT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징이라고 하면 비싸다. 항상 말하지만 모든 플랫폼의 광고 영역에 내가 액션이 없는데 광고가 나오는 광고다. 그건 일단 1번으로 비싸다는 얘기야. 굉장히 비싼 영역이고 그만큼 총계 데이터를 보면 CTR이 되게 높아. CTR이 평균 10%가 넘어가. 사실 뭐 너도 광고를 진행해봐서 알겠지만 CTR이 10%가 넘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광고지만 그만큼 비싸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CTR은 내가 봤을 때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보여져. 뭔가 핸드폰이니까 아무래도 버튼을 누르는 영역에 있어서 CTR이 이렇게 작용되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테이크오버와 탑뷰 사실 똑같은 건데 보여지는 형태가 조금 다르게 보여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두 번째는 인피드 형태. 이거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유튜브라고 치면 그 영상을 보다가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거 있지.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틱톡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다 동영상으로 재생이 되고 있지. 그래서 뭐 스크롤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중간에 광고가 이렇게 우리가 게시글을 올린 것처럼 영상을 올린 것처럼 중간에 광고로 보여지는 게 있지. 이거는 사실 근데 틱톡에서는 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다 영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고가 나와도 얘가 광고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 실제로 나도 봤는데 이게 광고인가? 라고 느껴질 정도로 광고 형태의 영상 형태가 아니라 뭔가 그냥 일반 동영상인데 광고가 녹아져 내려 있는 느낌이 강해서 사람들의 어떤 피로도 라든지 아니면 좀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낮다라는 강점이 있어. 인피드 광고는 보통 과금 방식은 CPM, 천회 노출당 비용 아니면 CPV, 그러니까 동영상을 재생한 뒤에 나오는 비용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특징이 있다면 최소 집행금액 일 예산이 3만 원이야. 3만 원 이상부터 진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 이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틱톡에도 검색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해시태그를 넣어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광고가 보여질 수 있는 키워드가 이렇게 쭉 나오면 걔를 눌렀을 때 그 광고를 볼 수 있는 개념이 있지. 뭐 해시태그 챌린지라고도 하는데 뭐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해시태그를 걸었을 때 광고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영역을 이 해시태그 광고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쉽게 생각해보면 얘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랑 다르게 광고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 광고 내에서 어떤 형태로 광고를 진행할 거냐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사실 인식하기는 되게 쉬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광고가 뜨면 걔는 브랜디드형이고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는 인피드 광고고
내가 검색을 했을 때 해시태그 라인에서 광고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해시태그 챌린지 광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좀 이해가 됐니? 네. 그러면 이제 광고주들 분들께서 틱톡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틱톡 광고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틱톡 광고만의 장점이라고 하면 앞서 인피드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실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 이게 브랜드 대형도 그렇고 인피드도 그렇고 해시태그도 그렇고 얘가 광고인데 광고인지 잘 몰라. 실제로 이거는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영상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광고인지 광고가 아닌지 얘가 그냥 자기가 사서 먹는 걸로 뭐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냥 얘가 먹는 건지 광고를 보여주려고 노출을 시킨 건지 이거에 대한 차이가 많이 없고 유튜브랑 그 메타랑은 좀 다르게 메타랑 유튜브는 동영상 광고를 보면 이렇게 광고 표시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게 딱 광고구나라고 느껴지거든. 근데 상대적으로 틱톡 광고는 물론 광고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 물론 자세히 보면 보이겠지만 이게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재밌는 영상인가? 이건 뭐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들을 인식시킬 수 있다라는 제일 큰 장점이 있지. 그러면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메타나 유튜브보다는 광고 심의가 조금 덜 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그렇지만은 않은데 상대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자극적인 내용이나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모호하게 광고를 좀 융합시켜서 광고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고심에 대해서 뭐 어긋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지. 그렇다면 틱톡 광고의 소재의 팁이 있을까요? 틱톡 광고의 소재. 자,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 어떤 연령대가 틱톡을 많이 사용할까? 아무래도 10대부터 한 20대 후반까지는 많이 사용하지 않나 싶어요. 보통 10대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10대의 비율이 50%가 넘어.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나머지 50%. 이게 참 재밌는 게 10대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20대들은 굉장히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30대랑 40대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 그렇지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오히려 50대, 60대 분들이 더 활용도가 높아진다라는 통계치가 나왔어. 그래서 틱톡 광고는 어린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다소 자극적이어야 돼. 자극적. 그리고 뭔가 재미의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뭔가 따라할 수 있고 너 이거 봤어?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챌린지 같은 거 하는 거 봤어? 이런 느낌을 계속 연계시킬 수 있는 좀 연속성이나 스토리텔링이 있는 소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다면 틱톡 광고에는 어떤 브랜드 업종이 제일 알맞을까요? 이게 사실 어느 브랜드가 딱 잘 맞다 아니다를 표현할 수는 없어. 뭐 어쨌든 톡이라고 한다면 뭔가 자극적이고 재미도 있고 이런 거니까 모든 업종이 다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업종이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잘 나오겠지. 근데 의외로 DB 업종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어. 뭔가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차량을 구매한다든지 뭐 중고차 라인 뭐 아니면 뭐 의외로 보험이나 이런 데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뭐 거기 쪽에 틱톡에서 나온 데이터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의외로 DB 업종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실제로 열어봤던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보거나 운영을 했던 데이터들을 보면 이커머스가 훨씬 더 잘 나와. 훨씬 더 잘 나오고 얘가 뭔가 영상의 조회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확실하게 반응도가 좀 나뉘더라고. 그리고 구매한 사람들의 비슷한 사람들의 형성군이 되게 잘 돼. 뭐 내가 10대 여자야. 거기서 구매 이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다 마지막 이 광고의 효율이 떨어질 때까지 다 10대 여성으로만 가. 그래서 약간 이런 특징이 좀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일반 광고를 동영상 광고를 돌리는 거지만 플러스 알파로 바이럴 효과가 같이 반영이 된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겠지. 소재는 재밌어야 돼. 일단 틱톡은 재밌어야 되고 뭔가 이제는 막 맨날 춤만 추고 이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챌린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좋아. 이 소재를 활용하게끔 해서 그리고 그 광고를 통해서 이들이 이런 비슷한 광고를 또 다시 그냥 자기들의 영상으로 찍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바이럴 홍보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틱톡은 아무래도 해외 매체다 보니까 해외 타겟층이 많을 것 같은데 메타도 해외 타겟이 가능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타겟인 경우에는 틱톡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메타가 더 좋을까요? 이거는 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통계치, 영상 기준의 통계치로만 보면 틱톡이 메타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영상 조회수 자체가. 물론 광고 포함, 일반 그냥 영상 게시글 올리는 거 포함했을 때.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영상 조회수가 높으니까 여기가 더 효율이 좋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상 조회수가 높은 만큼 그만큼에 대한 잠재 고객이 많이 있다는 얘기일 거고 그만큼의 콘텐츠에 대한 효용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다만 틱톡은 사실 좀 고관여가 들어가는 업종들은 사실 잘 안 어울려. 뭔가 메타랑 비슷한 메커니즘을 좀 갖고 있어서 충동 구매, 이게 필요해 라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은 광고들이 효율이 좋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 즉 금액이 좀 낮은 금액들이 되겠지. 그리고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들 혹은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DB 업종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효율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내가 실제로 돌려보거나 데이터를 봤을 때는 고관여는 반응도가 그렇게 좋지 못해. 그래서 고관여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어떤 DB 업종 같은 경우들도 테스트를 위해서 진행해 보는 경우들이 있어. 그들은 먼 훗날의 잠재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거든. 그래서 틱톡 광고를 통해서 반응도를 보고 새로운 제품을 뽑아내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 이런 제품을 나왔을 때 이 가격군에 광고를 돌려봤을 때 반응이 좋냐 안 좋냐를 따져서 금액을 다시 측정하거나 아니면 제품의 구성도를 바꿔보거나 이런 형태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 틱톡은 광고에 대한 효과도 물론 중요하고 굉장히 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 테스트적인 용도 면으로도 굉장히 많이 써. 앞서 말했던 것처럼 10대 고객층들이 굉장히 높지. 얘네가 10년 뒤, 5년 뒤, 20년 뒤엔 지금 우리와 같은 충성 고객들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이미 브랜디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조금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더 미래를 멀리 보고 있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효율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브랜드 인식을 먼저 새겨놓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용도로도 틱톡 광고를 많이 이용을 해.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인피드 광고는 최소 집행 금액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브랜디드나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최소 금액 없이 광고가 집행이 가능한 걸까요? 인피드 광고는 사실 뭐 정해져 있지, 해시태그 광고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진 않아. 얘는 보통 광고 방식을 CPC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인피드 광고는 CPT다 보니까 최소 집행 금액이라기보다는 이 구자를 사는 거기 때문에 예약금으로 광고가 집행이 되지. 비싸. 비싸. 많이 비싸. 그리고 이게 사실 브랜디드형 틱톡 광고만 과금이 비싼 게 아니라 틱톡 광고가 전체적으로 광고비가 비싸. 일반 사실 영상 광고의 특징들이 그런 것 같아. 유튜브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일반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랑은 다르게 동영상 광고 플랫폼들 자체가 일반적인 광고 형태보다는 광고비가 더 비싸.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인피드 광고에 3만 원을 잡아놓은 것도 최소 이만큼은 쓰세요 라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통해서 정해놓은 거겠지.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약 100만 원 정도야. 근데 사실 인피드 광고 100만 원이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는 해시태그도 마찬가지고 인피드도 마찬가지고 최소 300만 원 정도의 어떤 광고비는 지출할 수 있어야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또 궁금한 게 있니? 아니요, 다 안 것 같습니다. 틱톡에 대해서. 틱톡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좋아요. 틱톡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얘는 광고의 형태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길게 뭐 설명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크게 광고 형태가 3가지 정도 이거 말고 쪼개면 더 있어. 근데 네. 크게 봤을 때 이렇게 3가지 정도 형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틱톡 광고는 전체적으로 비싸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이 어디언스 타겟팅, 1차 타겟팅 애들이 젊은 층 그리고 좀 나이가 있는 층이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커머스도 괜찮지만 DB 업종도 최근에는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장점들이나 이런 게 있고 광금 방식은 CPT, CPM, CPV, CPC 모두 가능하다는 거. 물론 광고의 형태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있고 항상 영상 소재를 얼마나 잘 만들고 소리도 따로 입힐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할 수 있고 광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럴까지 연결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동영상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면 될 것 같아. 틱톡이 지금 많이 제가 최초에 얘기했지만 틱톡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영상 형태로도 괜찮아. 괜찮은 상황이고 광고를 잘 활용을 하고 교육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의 고객들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의 브랜드를 인식하고 있는 충성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만 기억하면 돼. 자, 틱톡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됐고 요거를 집행하는 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나를 불러서 교육을 해줄 수 있도록 할게. 오늘 교육은 여기서 끝!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